안녕하세요. 뽕을 품은 누의 이송환입니다. 벌써 이제 6월 달이 되었네요. 현지 시간으로 라오스 시간은 6월 1일이고, 목요일 오전 11시가 넘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정리하고 올라오니까 11시가 넘었네요. 라오스에서는 이제 백옥잠의 다른 한 종까지 모든 이제 누에 올리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다회 사육 때문에 지금 이제 4령에서 5령으로 넘어가는 누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12월 달에서 올해 2월 달까지 이제 제가 라오스에서 키운 백옥잠하고 이번에 키운 이제 백옥잠에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화용이라고 이제 번데기가 되는 부분하고 정견중, 고치무게, 감장 비율, 병으로 죽거나 유실 등으로 없어진 누에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오령삼일과 DNJ까지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DNJ까지의 접근에 대해서 이제 정의는 좀 내려졌고요. 오늘은 이제 중요한 두 개의 논문을 조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논문을 통해 갖고 뽕나무 부위별 가바 및 DNJ 함량 부분하고요. 그리고 뽕나무 잎의 위치에 따른 뽕잎 중 DNJ 함량의 변화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에 중 DNJ 함량의 령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가바는 혈압 상승 억제,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 증가 억제, 그리고 뇌 혈류 개선, 비만 방지, 시력 증진, 항불안, 항경련 등 인체의 많은 생리적인 메커니즘 조절에 관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가바가 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제 양리적으로 매우 좀 주목받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논문은 이제 뽕나무 부위별 생리활성 측정 및 기능성 물질 분석이란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참고로 실험 재료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연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구의 방법, 목적, 그리고 뭐 재료를 그런 거에 따라서 수치들이 좀 변할 수 있고 결과값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논문으로 들어와서요. 가바 함량은 상백피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지, 상엽, 오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제 DNJ 함량은 상엽이 가장 높았으며 오디, 상백피, 상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뽕나무 부위별 가바와 DNJ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논문은 이제 혈당 강화 물질의 고압류 최적 조건 확립에 대한 연구라는 이제 논문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 뽕잎 관련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뽕나무 가지를 7등분하여 가지 끝쪽, 위쪽을 상부, 그리고 가운데를 중부, 뿌리 쪽에 가까운 곳을 하부로 구분하여 이제 뽕잎을 채취하여 DNJ 함량을 결정한 결과,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5월에는 뽕나무들이 이제 막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 어린 잎이잖아요. 그래갖고
위치에 따른 DNJ 함량이 미세하게 존재하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부터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는데 DNJ는 어린 잎의 다른 부분의 잎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존재를 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뽕잎의 DNJ 함량이 누에 중에 DNJ 함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밑에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뽕잎의 DNJ 함량은 잔분 중에 DNJ 함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두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뽕잎에는 가바 DNJ가 많이 이제 함량이 돼 있어요. 그리고 뽕잎을 가지를 7등분으로 하여서 좀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기준 5월에는 이제 뽕잎이 막 자라나는 시기여서 어린 잎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갖고 위치에 따른 5월에는 DNJ 함량이 크게 뭐 차이가 없었는데 6월부터는 이제 뽕잎이 급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6월부터는 어린 잎 부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DNJ를 존재를 확인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에중 DNJ 함량의 령별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이제 제가 되게 참고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 1령부터 5령 4일 정도까지 단위 건조 g당 5mg 이상의 DNJ 함량을 보였습니다. 누에에게서. 그 이후로는 이제 누에가 고치를 틀 준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DNJ 함량이 점점 감소되고 번데기가 되기 전에는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웠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령부터 5령 4일 정도까지의 단위 건조 g당 5mg 이상의 DNJ 함량. 그래서 이제 5령 3일의 최적화 누에가 여기서 이제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4령 때 4령에서 마지막 잠을 자고 5령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누에가 뽕잎을 먹지를 않아요. 근데 이 논문의 결과를 좀 보면은 뽕잎을 전혀 먹지 않는데도 높은 함량의 DNJ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에 의해 섭취한 뽕잎 중의 DNJ 함량은 누에 체내에 일정 농도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뽕잎에 머무르고 있는 뽕잎들이 이제 누에한테 허물을 벗는다든지 뭐 실샘을 증대시킨다든지 에너지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간단하게 두 논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논문을 통해서요, 이제 기능적으로 뽕잎이 우수한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우수한 뽕잎을 누에가 섭취함으로써 그 우수성은 누에는 뽕잎에서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누에 중에 DNJ 함량은 뽕잎 중에 DNJ 함량의 2배 이상이 되는 수치를 나타냈거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어떤 무슨 반응 때문에 생물학적인 뭐 누에 몸속에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제가 못 찾고는 있지만 2배 이상이 되는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우선은 뽕잎 중에 DNJ 함량보다 누에 몸 안에 DNJ 함량이 2배 이상이 되는 수치를 나타냈다라는 점이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한 뽕잎을 먹지 않은 중에도 아까 이제 4령에서 5령으로 잠을 자는 중에도 높은 DNJ 함량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보아 누에 의해 섭취된 뽕잎 중 DNJ는 누의 중장 안에 머무르는 뽕잎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의 체내에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뽕잎을 이틀 동안 먹지를 않거든요. 잠자는 동안. 근데도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DNJ를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의 중장에 머물러서 뽕잎에 의한 DNJ가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틀 동안 잠을 안 잤는데 계속 이제 배출은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깨끗하겠죠. 근데 이게 중장이 아니라 누의 체내에 이미 흡수된 그 DNJ의 함량의 변화로 그러니까 누의 체내에 흡수돼서 그 함량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뽕잎 중에 DNJ 함량이 높더라도 누에 중에 DMJ 함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뽕잎의 종별로 DNJ 함량도 다 분석을 했고, 그거를 누에에게 차별화시켜 갖고 이제 급사한 누에게 이제 줘봤는데, 거기서 뽕잎의 종별 DNJ 함량이 높더라도 누의 DMJ 함량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뽕잎 중에 DNJ 함량이 높더라도 누에 중에 DNJ 함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도출을 했고요. 대신 그 높은 DNJ 뽕잎 종을 먹은 그 누의 잔분에는 그 높은 뽕잎의 DNJ 함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잔분에는. 그렇기 때문에 DNJ 함량이 높은 뽕잎을 먹인 누의 잔분에는 DNJ 함량이 낮은 뽕잎을 먹인 누에 비해 월등히 높은 DMJ 함량을 나타냈다. 잔분해요. 이는 특정 시기에 누에가 함유할 수 있는 DNJ 양은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DNJ가 누의 체내에 유입이 되었을 때는 모두 배출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랬고 혈당 강화 효과를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백옥잠이 가장 적합한 품종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실험이나 이제 다른 방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둬서 이제 하는 방법에서는 또 다른 종이 우수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잔분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잔분을 활용한 위스키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잔분을 활용한 차 같은 게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잔분을 활용해서 베개 또는 그거를 기능적인 식품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랬고 잔분으로 제품 개발을 할 때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적이고 관리가 청결해야 되는 이제 기본이고 높은 DNJ 함량을 가지고 있는 뽕잎을 누에에게 먹여서 그 누에가 높은 DNJ 함량의 뽕잎을 배출하는 부분을 꼭 고려해서 하면은 고품질 잔분을 차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이제 짚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뽕잎의 DMJ 함량이 높더라도 누에는 체내에서 그거를 보관하고 쓰이는 함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잔분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뽕잎의 DNJ 함량의 차이는 누에의 DNJ 함량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뽕잎의 DNJ 함량에 비해 누에가 그 뽕잎을 먹고 누에의 DNJ 함량은 2배 이상의 함량을 가진다. 그래서 오령삼일 누에가 영양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14분이 넘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소지의 많은 논문들이 있고 또 참고할 만한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논문에는 그 수치나 이런 게 비슷하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고, 막 이거를 하나 왜 차이가 있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제가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제 수준을 많이 뛰어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궁금하신, 좀 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더라도 좀 어느 정도 뭐 저런 것 때문에 이렇구나 정도로 눈높이에 제가 이제 맞췄어요. 제가 그 이상의 눈높이를 올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좀 몇 번의 영상을 통해 갖고 DNJ 오령 3일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DNJ까지 접근을 했고, 오늘 DNJ에 대해서 폭력과 그 상관관계, 누의 영별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가장 중요하다는 핵심 부분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령 3일과 DNJ 부분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추후에 뭐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오령 3일이 넘어가서 홍잠 쪽을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들어주시거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점점 한국은 여름으로 가고 있고, 그 라오스는 지금 가장 또 피크거든요. 요거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오늘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